안녕하세요. 지사장입니다. 지금 원장님을 신규 원장님을 위해서 제가 이번 코너에서는 뭘 알려드릴 거냐면 그 사업 시작 전에 마켓 분석이에요. 지역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나에 대한 수학 분석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나름 툴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고 지사 카페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그거를 받아서 확인하고 계실 텐데 그 파일 한번 열어보시고 한번 쭉 훑어보신 다음에 제가 이거 보내드린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점검해도 될 것 같아요. 아마 파일을 열어보시면 엑셀로 된 파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가맹점 운영 양식 신규 제공용이라고 적혀 있을 거고 거기에 있는 여러가지 시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트들이 있는데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일단 뭐 진행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도 보시면은 첫 번째 수학 분석이라는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학 분석 실행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교실별 가격 테이블 돼 있고 그 다음에 회원 관리 카드, 경쟁 교육 기간 안내하는 부분, 그 다음에 광고 홍보 계획, 그리고 일일 입출금 현황 돼 있고 연간 매출 분석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다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근데 일단은 먼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수학 분석이나 오늘은 수학 분석을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회원관리카 넘어가서 경쟁 교육 기간을 점검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요거에 대한 걸 진행된 결과를 일주일 정도 뒤에 아니면 뭐 빠르면 3일 완료된 대로 바로 원장님과 다시 미팅을 하든지 통화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할까 싶습니다. 일단은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할 것이 뭐냐면 수학 분석이에요. 그다음에 수학 분석에 대한 실행사항을 진행할 텐데 이거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 분석을 하신 후에 실행사항을 하셔서 저한테 숙제입니다. 숙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서 같이 논의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할 게 뭐냐면 지역 경쟁 교육기관이죠. 그 학원이나 교실, 공부방, 이런 교습소 이런 데를 갖다가 확인해 보실 텐데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뭐 태권도 학원, 또 미술 학원, 음악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요새는 이제 학습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른 지역에 보면 저희 셀프 동생 교실이나 다른 브랜드 하시는 분들도 보면 미술 학원을 하시면서 거기에 프로그램 도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샵인샵 개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많은 것들이 믹싱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변에 학원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교습소라든지 미술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전화해서 특히 뭐 광고지를 받다든지 있으시다면 그걸 습득을 해서 전화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본 건데 일단은 요거는 보시면은 이름까지 알면 좋을 거고요. 원장 이름들. 근데 수업 시간 알려야 시간. 그다음에 교육비, 그다음에 교재비, 뭐 온라인 사용이 있다면 온라인 사용료 같은 거, 간혹 뭐 무앱 영어라든지 여기서 보면은 온라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별도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뭐 개인 교습가 신고할 경우 이 금액을 다 합한 금액에 대해서 뭐 13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확인해 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가격 정책을 펼친다거나 뭔가를 진행할 때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얼마인지 나오죠. 13만 원, 18만 5천 원, 15만 원.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수업 시간 한 타임 한 번 할 때 60분씩 하는다는 기준으로 전제했을 때 아니면 거기 기준된 받아 적으세요. 그냥 뭐 물어봤을 때 뭐 저희는 90분 수업을 해요. 저희는 40분 수업을 해요. 그래서 월 교육비가 얼마인데 월 몇 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 교재비하고 월 교육비 보통은 4주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우리가 얼마의 가격제 가져갈지 나중에 또 상담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특이사항에 뭐 수학 및 전과목도 봐주고 있음. 수학 전문 학원인데 전과목을 봐주고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분도 있고요. 공부방인데 뭐 어떤 특별한 형태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 그쪽에서 내세우는 컨셉들이 있을 거예요. 내세우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여기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학부모처럼 전화를 해서 문의하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가능하면 좀 많이 주변에 있는 것들은 죄도 한번 하셔서 점검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와 경쟁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데 그 경쟁은 숨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나와 있는 것 말고도 혹시 공방이 있다고 한다면 주변 공방 한번 점검해 보시고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검색창에 넣으셔서 나의 지역 이름을 쳐놓고 거기에서 공방 학원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보시는 것이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방향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알려드릴 거는 이분이 숙제입니다. 숙제 이걸 하셔가지고 가능한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해서 뭐 최소한 일주일 안에 이걸 완료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시면 이거에 대한 분석하고 정리해서 미팅을 하든지 아니면 화상을 통해서 이해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나중에 이 교실 프로그램 가격 결정할 때에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 경쟁교육기간 분석이 끝난 후에 교실 프로그램 가격 결정할 거고 내가 어떤 과목을 할지 어떤 과목을 주력을 해나갈지에 대한 부분은 나의 수학 분석 상황을 점검 후에 이 수학 분석 상황 점검 후에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경쟁교육기간 확인하는 부분 이분 꼭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일주일 안에 저한테 또 발음 좋습니다. 3, 4일 안에 빨리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저한테 피드백 해주시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서 다시 한번 또 제 피드백 해드리고 같이 논의하게 되는 시간 될 거고 어차피 이게 완료되고 수학 분석에 대한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나중에 회원 관리 카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시 교육할 때 만나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수학 분석이라는 부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학 분석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건데 수학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SWOT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하는 교실, 내가 하는 공부방, 내가 하는 학원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공부방 운영을 하고 하는데 나를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가능하면 자주 하는 게 좋겠죠. 너무 자주 한다고 해서 매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공부방을 운영하신다, 뭐 학원을 운영하신다, 그렇다고 치면은 3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왜냐면 지금 시장 상황들이 여러 가지 변동들이 많고 3개월 단위로 돌아가는 것도 많고 또 내가 하는 지역에 있는 에이리어 마켓 지역에 있는 그 지역 마케팅 상황에서도 3개월 동안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 3개월 진행하다가 뭐가 안 되면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그 학원에서 마케팅 방법 바뀌는 거야. 뭐 예를 들면 3월 달에 진행하는데 3월에 내가 새로 뭐 신규 입회원에게 무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그 주변에 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상황이 바뀌고 또 학교에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런 곳의 정책이나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교육청 안에서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분석이 필요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아파트 단지, 내가 사무소에는 그 학원 지구에 있는 지역에 어떤 특이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운영하고 있는 나의 개인적인 내 내부적인 문제들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내가 그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들을 결정했을 때 그 결과치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소한 3개월 분기 단위로 해서 점검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점검하고 또 주변 상황을 점검해 나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을 찾아내는 게 바로 이 수학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내가 무엇을 해나가야 되는지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거는 나중에 가면 습관적으로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런 이런 어떤 양식이나 이런 툴이 방법이 없이 진행하시다 보면 좀 주먹구구식이 될 수 있고 정리정돈이 안 되고 내가 한 것들을 체크해나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2개 시트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걸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보시면은 여기 수학 분석이 되어 있고 가로에 보시면 기회 요인 opportunities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threat하고 해서 위험 요인이 있고 강점이 있고 내려보면 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강점은 strength 돼 있고 그 다음에 weakness 돼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이 세로 측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강점이 뭐냐,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공부방을 학원을 함에 있어서 내가 여기에서 봤을 때 나의 강점은 무엇이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학원 경력이 있다. 뭐 아니면 뭐 나는 뭐 과외 경력이 있다. 이것도 강점이 될 수 있을 거고. 근데 사실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걸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다 열거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장점 뭐지? 한번 쭉 열거 해보는 거예요. 쭉쭉쭉. 보통 이걸 열거 해보라고 하면은 전에 제가 뭐 일스삼이라든지 뭐 노벨이라든지 있을 때 가맹 사업 진행하고 할 때 보면은 음, 원장님께 이걸 진행해보라고 하면은 못 적어요. 강점을 못 적어. 특히 강점을 내가 뭐가 강한지 몰라. 근데 약점 되게 잘 적어. 난 부족해. 뭐가 안 돼. 난 못하는 게 많아. 이거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니, 적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필을 할 때 나의 강점을 어필해야 되는 거지 나의 단점을 어필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단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적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강점을 최대한 뽑아내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적어보고 이 강점 물어볼 때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가정에서 진행하는 거고 공방 진행하는 거고 학원에서 하든 뭐하든 간에 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답이기도 합니다. 내 장점이 뭘까? 내가 아이들 가르치고 공부방을 하려고 하는데 한 학원 하려고 하는데 교수를 하려고 하는데 내 장점이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근데 그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한테, 특히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한테,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 강점이 뭐라고 생각해?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식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인식하지 않고 진행하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강점을 더 강화시키고 그게 내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남들한테 부각시키는 게 바로 홍보고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걸 적어보는 겁니다. 적고 그 다음에 단점. 내가 부족한 게 뭔가. 아, 내가 하려고 했더니 나는 난 전공도 안 했어. 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전 과목을 다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학교 때 배운 거 말고 난 전공이 달라. 나는 무슨 뭐 디자인을 했지 애들을 가르치는 교육학을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초등 정도의 아니면 중등 정도의 학생들 가르치면서 사실 현직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꼭 전공을 했다고 잘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학력만 되면 초등 이상 되면 학원 아주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학원 원장 하시는 같은 경우는 학력 필요 없어요. 선생님 쓰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가르치는 것은 학력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만 되기 때문에 여튼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뭐 학력이 고졸이야. 내가 학교가 내가 좋은 데 안 나왔어. 아니면 내가 전공이 맞지가 않아. 하지만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엄마들이 찾아와가지고 뭐 학력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험이 없다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찾으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메꿔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무슨 어떤 특별한 라이센스를 딴다든지 우리 뭐 셀프 정신 같은 경우는 자기학습 지도사를 딴다든지 이런 것들 내세우는 것들을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뭐 무슨 뭐 수학 지도사, 뭐 국어 지도사, 뭐 독서논술 지도사 이런 걸 따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 커버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은 단기적, 장기적 계획을 나가는 것처럼 그런 단점, 장점들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적어보고 적은 거 가지고서 가또 한번 얘기해보고 내가 이게 나왔는데 여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한번 물어보는 거 정리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부분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은 외부적 요인이에요. 외부적 요인. 외부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외부 요인들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외부 요인들 같은 거. 자, 그런 걸 봤을 때 이 외부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외부에 문제가 있고 또 기회적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은 외부 요인 중에서 봤을 때 기회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신규 아파트 단지가 입주됐어. 나는 신규 아파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회 요인이야. 아직 학원을 찾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것도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내 인근에 학교에 있던 초등학교가 뭐 다른 학교 지역의 학교가 너무 인원이 많아서 뭐 너무 많아서 애들이 인주 와서 내 지역 쪽으로 많이 몰려왔어. 뭐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또 거꾸로, 내 근처에 있던 잘 되는 학원들이 다 뭐 없어져 버렸네. 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위험 요인을 본다면 또 하나 거꾸로, 야 내가 운영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 옆동에 누군가 나타났네. 이거 뭐지? 보니까 공방 홍보가 붙고 나타났네. 이것도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부적 요인들. 하지만 기회라고 해서 마냥 기회만은 아니라는 거고 또 위협이라고 해서 그 마냥 위협은 아닌 겁니다. 기회는 잡아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위험 요인은 내가 제거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기 위한 걸로 열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이것들을 다 믹싱시킬 거예요. 강점과 기회 요인을 맞닥뜨려서 자, 내 강점을 가지고서 기회 요인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그리고 내 강점을 가지고서 위험 요인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단점을 가지고서 있다면 기회를 잡으려고 했더니 내 강점이 없어. 기회를 잡으려 했더니 단점이 있네. 야, 이걸 잡으려면 내가 필요한 거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늦었더라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방법이 나오겠죠. 또 이 위험 요인과 단점을 놓고 있을 때는 와, 이건 대책 안 쓰네. 이런 건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사업 실패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일단 먼저 여기에서는 첫 번째 수학 분석을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시장에서 내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이라고 했는데, 적을 아는 부분은 아까 그 경쟁 사업자들에 대한 경쟁 기관에 대한 걸 조사를 했지만, 나를 아는 게 바로 수학 분석인 거예요. 내 위치를 아는 거 정확하게. 내가 어딘지 알아야 내가 어디로 올라갈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 이걸 분석을 하고 이거에 대한 실행 사항을 적게 돼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강점의 극대화, 단점의 강점화, 기회 포착, 위험 극복. 아까 했던 걸 열거한 것들 가지고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명제화 시켜내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어떤 작업까지 해주시냐면, 이 수학 분석을 하신 이후에 이것들을 가지고서 적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뭘 했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뭘 했는데 저걸 갖다가 강점화 시켜서 더 극대화시켜야겠다, 강점을. 그리고 단점이 있으면 그거를 강점화 시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학력이 딸려. 엄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따는 거예요, 자격증. 따는 거죠. 장기적으로 사업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하지만 그전에는 있는 거 가지고 버텨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 보통 보면 단점의 강점화 같은 경우에 좀 장기적인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강점의 극대화는 내가 잘하는 거니까 막 홍보하면 되고 떠들어버리면 되고 하는 것 때문에 단기 홍보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내 전단지 안에 들어가서 이런 강점의 극대화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나 이런 데에 내가 어떤 문구를 때 고민할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잘한다. 우리는 10년에 나는 티칭 노하우가 있다. 자기도학습 지도사장이 있다. 이것도 강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소한 것도. 그걸 극대화시키기 뭐예요? 알리는 거예요. 나 잘한다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디에? 전단지나 블로그나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곳에다가 명제화해서 그거를 문구화시켜서 올리는 거예요. 현수막에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럴 때 필요한 문구들인 거예요. 막연하게 본사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본사가 제시해주는, 또 지사가 제시해주는, 또 누군가 도움을 줘 제시해주는 현수막 시안이나 그런 카피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더 부가돼서 나를 부각시킬 수 있는 거, 그런 거 찾아내는 게 강점의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회 포착, 위협 극복, 이런 것들은 기회가 왔다면 내가 그 기간에 잡아야지. 그 지나가면 못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체크해보고 만들어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실행 플랜이 나와서 여기 실행사항 적었죠. 실행사항들을 적어보는 거고, 이 실행사항들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논의할 때, 그러면 이 실행사항은 장기로 갈 것이냐, 단기로 갈 것이냐, 또 단기로 간다면 어느 기간 내에 끝낼 것이냐, 또 그걸 진행할 때에 그런 비용이라든지, 또 이런 걸 할 때에 실현하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려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할지는 플랜하고, 그거를 실천한 상태에서 3개월 내내 끝낼 것들은 3개월 안에 체크해보고 3개월 뒤에 다시 수업 분석을 할 때 이 실행 결과치를 보고, 그러면은 이게 얘기죠. 단점이었던 게 강점화가 됐으면 강점으로 와 있을 거고, 그죠? 기회를 잡았으면 이것이 실행돼가지고 뭔가 결과치가 나왔을 거라는 거죠. 또 위협을 극복해도 나왔을 거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를 3개월마다 진행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걸 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시트예요. 이거 그냥 나왔던 게 마케팅에 나오는 거기도 하지만, 이게 제가 다년간 교육업계에서 있으면서, 또 전에 한 7, 8년 정도 SM이라는 프랜차이즈 사업하고 그쪽 본사에서 있으면서 수백 명의 원장님들 매월 한 7, 80명씩 막 모셔 교육 받으니까 그분들하고 진행하면서, 또 제 지역에 있는 본부장하고 관리하면서, 또 최근에 또 셀파에 와서까지, 또 전에 제가 또 유아 쪽에 있는 원장님들과의 어떤 그 교감을 통해서 제가 했던 노하우들을 축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본 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또 시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원장님께서 하실 건 뭐냐면 충실하게 한번 작성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적어 보는 겁니다. 적어 볼 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식구들 같이 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혼자 쭈물럭쭈물럭거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쭈물럭거리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가족들하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거 하시다가 남편랑 싸우는 분도 계셔. 단점이나 얘기하라 했더니 단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불만인 걸 얘기하는 거지. 응? 아, 당신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하는데 뭐 그럴 때일수록 좀 침착하게 냉정을 찾으시고 어, 듣고 또 아이들이 또 생각보다 또 좀 성장한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돼도요. 엄마가 이렇게 할 건데 뭐 아빠가 이렇게 할 건데 아빠가 이렇게 할 때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아빠가 누굴 가르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 가르치면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봤을 때 아이들 대답이 나옵니다. 할 일을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남자분인데 지나는데 아들한테 딸한테 물어봤더니 아, 아빠는 못 가르쳐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나를 가르치는 거 보면 아빠가 짜증나서 화내는 거 보면 애들 못 가르칠 것 같아. 아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되게 단점이거든요. 근데 내가 사업한다고 쳤을 때 그걸 극복해야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자기 자녀 할 때하고 남의 자식 데려놓고 할 때는 좀 틀리긴 틀려요. 일단은 그래도 들을만 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또 가족이에요. 근데 그 냉정함 앞에 괜히 막 화내시거나 하지 말고 침착하게 순종하면서 그걸 분석하는 적어 내려나오고 거기서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냉정함이 없이는 우리가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걸 이거는 아시고 이 부분들 정확하게 해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한 20분 정도 진행했는데 이 부분들 중요한 건 자, 이 중에서 수학 분석 실천 사항 진행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규칙과 분석하는 부분 있잖아요. 분석하셔서 작성하셔가지고 요 파일을 저한테 다시 올려주시는데 어디에 올려주시느냐면 저한테 메일링 해서 좋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스태퍼드 교실은 지사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에 원장님 코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코너에다가 이거를 파일을 올려주시면 그리고 저한테 카톡이나 아니면 뭐 문자라든지 전화 주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카톡 주소 주시면 제가 받아서 분석 보고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해주실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방문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작성하셔가지고 모르는 게 있으면 카톡이나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전화가 가능할 때 전화를 해드릴 거고 전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톡으로 답변해 드릴 거고 아니면 제가 전화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성해 보시다가 제가 다 많은 거 보시지 마시고 이 중에서 아까 교실 프로그래밍과 가르침 말고 이거 뭐죠? 경쟁 교육 기간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수학 분석 실천 사항, 실행 사항 요것만 좀 작성을 하셔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시고 충분하셔서 지금 오늘로 해서 한 뭐 토요일 주일 상관하지 마시고요. 완성이 되는 대로 최소한 3일 안에 하시면 더 좋고 근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잡아놓고 지금 어차피 지금 교육받으러 가실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진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주일 정도 잡아놓고 오늘이 지금 뭐 오늘부터 해서 일주일 정도 가능하면은 5일 안에 끝내세요. 5일 안에 끝내셔서 저한테 해주시면은 빠른 피드백 좋을 거고 완벽하게 한다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점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일이 아니라 뭐 짧게 상관없어요. 한번 러프하게 아 뭐야 남편 와 저녁에 밥 먹고 나서 한번 쭉 해보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줘 한 다음에 적어보고 또 적어보고 한 다음에 먼저 보내세요. 제가 보고 다시 또 추가해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더 처음에는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조록 꼼꼼하게 진행하셔서 처음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사업의 성공의 그 열쇠이기도 하고 그 초석이기도 하고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이 시작에 꼼꼼하게 진행하죠. 나중에 가면요 이게 흐리해지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럴지언정 여기서 잘해놓으면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생각해 하시면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첫 번째 우리 사전 OJT예요. 인문교육처 사전 OJT의 1강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 가지고서 준비하셔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